제가 이제 엠바고를 깼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뺐다. 10만 원주 오래된 CIA이다. 그래서 자, 다음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밀떡 성덕에 등극하게 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한다는 표현은 너무 좀 건방진 것 같고요. 밀떡으로서의 삶을 굉장히 즐기고 가장 보람있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저는 인정, 그거는. 그 다음 질문. 바른 밀떡 생활이란 어떤 걸까요? 바른 밀떡 생활이라는 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관심, 열정, 이거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밀떡 중에도 무기 매니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만 굉장히 깊이 있게 관심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지만 또 넓게 보시지 못하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 할 때도 보면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프라인 토론하고 그럴 때 좀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자세, 예, 맞습니다. 존중해주는 자세, 극히 일부지만 이제 밀떡 가운데 좀 부족하신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밀떡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주변에 숨겨진 추천하고 싶은 밀떡 성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 중에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계시잖아요. 제 사이트 송년회 때도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밀리터리 쪽 의외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소설가 김진명 씨라고 유명한 소설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도 좀 밀리터리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제 사이트 운영하면서 놀란 게 전혀 밀리터리에 관련이 없는 분야에 계신데 의외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의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치권에 계신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조순영 전 의원님, 그분도 제 사이트 열렬한 팬이셨어요. 야인으로 계실 때 거의 매일 들어와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본인이 국가 안보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매니아들 수준이 높잖아요. 그 댓글을 읽어보고 본인이 국가 안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사 무기를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정치권에 관심이 있고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밀떡이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한번 저번에 사석에서 살짝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그 밀떡이었다고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분 집무실에 무기 모형도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관심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밀떡이셨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보에는 관심이 많으셨는데 밀떡인지는 아직은 그 증거가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다. 기자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훨씬 짧게 했는데 제 경험으로 봐도 제가 기사 쓰고 할 때마다 후회로 남는 점들도 있어요. 요 기사는 정말 잘 됐는데 요 기사는 내가 의도했던 대로 좀 안 갔다, 혹은 오해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그런 에피소드나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벌써 17년 됐네.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사를 처음으로 썼는데 그때가 마침 노무현 대통령 때네요. 사실은 제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면 또 이제 변명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분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준공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인은 무한 책임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저는 하여튼 핵잠수함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세미나도 하고 배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군도 크게 보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한 수상함, 그 다음에 수중전력, 이제 잠수함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수중전력 잠수함 그룹이 수상함 그룹에 비해서는 약간 힘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마침 이제 조영길 장관이 육군이시지만 원잠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추진하셨던 건데, 이제 그 안에서도 소위 수상함 쪽에서는 일부 핵잠수함 할 때 그때 계획으로는 10조 이상의 돈을 들이는 걸로 일단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지스함이라든지 수상함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기사를 쓰면 이제 공론화가 돼서 공식화가 돼서 조금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은 이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변명 같지만 제가 이제 하도 그 관련해서 유언비어도 많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질문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나는 제가 이제 엠바고를 깼다. 예. 지금도 이제 그런 댓글이 가끔 달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엠바고 상황이 아니었어요. 엠바고라는 거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뭐를 발표하기 전에 어떠한 이제 보안상 이유나 아니면 여론 조성 등을 위해서 시차를 두고 일정 기간 후에 보도해달라고 예. 전제하고 조건을 걸고 설명을 해줘야 엠바고인데 그치. 이 당시 핵잠수함은 군에서 설명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엠바고가 아니었어요. 예. 제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도 뭐 황당한 건데 제가 그 기사를 쓰고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냈댔다. 예, 도망갔다 이런 그래서 표현도 맞습니다. 그 다음 정권에 귀국을 했다. 지금도 그게 이제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 기사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2004년 1월로 기억이 되는데 예.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쓴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계속 국내에 있었다는 얘기고 예. 근데 이제 미국으로 냈댔다는 얘기가 나온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미 국무부에서 3주 정도 초청을 해서 이 브리핑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언론뿐 아니고 관계, 학계 뭐 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국방 분야 쪽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그 기사를 쓴 다음에 마침 그건 오래전에 예. 제가 취재를 하기 전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예. 3주 동안 이제 국무부 초청을 다녀왔는데 예. 그게 이제 오비일학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타이밍상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뭐 이민을 갔느니 어쩌는지 그런 전혀 진짜 터무니없다는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감을 갖고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참고로 지금도 이 정부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그런 이제 원장 관련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듣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그 기사는 일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안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드린 이제 어떻게든 제가 뭐를 해도 이거는 제가 쓰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여드리는 게 제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게 이 얘기하면 진짜 변명한다고 공격하시는 분도 꽤 계시겠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당시 핵잠수함 사업 실무 책임자 이런 분들께서 이제 하신 얘기입니다. 예. 기사를 구글이나 이런 기사 검색해 봐도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기사 쓴 다음에 이 사업단이 해체되고 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고 결정적인 계기는 그 해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아주 국소량의 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던 내용이 그 당시 뒤늦게 알려졌어요. IAEA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그렇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농축 우라늄을 추출한 게 알려지면서 원자력 잠수함까지 추진하는 게 공식화되면 진짜 문제가 생기겠다, 오해받겠다 해서 그 뒤에 사업단이 해체가 됐다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해 뒤에 뒤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너무 많은 우연이 거기에 겹쳐서 루머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 바탕이 되네요. 그 직후에도 한동안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해명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된 뭐 이제 그런 맞습니다.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이 정도면 해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루머가 되게 오래 가니까 심지어 선배님 CIA에서도 있었습니다. 심어놓은 지 오래된 CIA가 그래서 순환에서 시작된 CIA시네요. 참 CIA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방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종입니다. 이 유영원 선배님 군생활 이야기 처음 저 들었고요. 유영원 선배님 루머, 핵잠수함 이거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질문 드리기 애매해서 못 드렸는데 선배님이 직접 해주셔가지고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끌날 때가 됐나요? 예, 저희가 원래 10개 질문만 하는데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질문 몇 가지를 더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태어나는 막 싹을 피고 있는 밀떡 새싹들에게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선배로서 이 밀떡 새싹들아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밀떡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면 또 라떼 약간 나이 든 사람 뭐 그런 얘기로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 가고 이럴 때 저희 세대만 해도 보통 부모님들이 희망에 따라서 학과가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도 보면 정말 억지로 간 사람들은 나중에
또 심지어 대학을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전공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본업 그게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잘 돼야 이 밀떡 생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충실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접근이 좀 슬기로운 밀떡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다 아시겠지만 뭐 유영원의 군사세계 그리고 비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숨겨진 밀떡들 저한테 이 정보 그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제가 컨택해서 또 다른 인터뷰를 만들겠습니다. 네. 태상호 유튜브 화이팅! 많이 구독해 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